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초능력이 현실로 나타나고 카메라에 포착된다면 어떨까요? 수세기 동안 우리는 비범한 이야기들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단순한 허구가 아닐 수도 있다면, 이 영상에서는 현실에 도전하는 17개의 놀라운 영상과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특별한 인물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지닌 비밀은 무엇일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믿으려면 직접 봐야 합니다. 16. 샤오루, 철피부 쿵푸 마스터. 중국 미안주에 있는 안개 낀 산 속에는 철피부 마스터로 유명한 샤오루가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비범한 신체 능력을 보여주는 고대의 무술을 연마해왔습니다. 그의 업적 중에는 강철 막대를 구부리거나 그의 가장 유명한 시연인 드릴 시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연에서 그의 몸은 믿을 수 없는 저항력을 보여줍니다. 이 시연들은 안전을 위해 철저히 모니터링된 조건에서 진행되며 관객들에게 인간의 잠재력의 한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능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일부는 그의 능력을 엄격한 신체 훈련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마음과 몸 사이에 독특한 연결을 제안하며 이는 고급 기공을 연상시킵니다. 샤오루의 업적은 훈련과 규율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만약 초인적인 능력이 논리 자체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면 15. 순간 이동하는 소녀. 흐릿한 영상에서 한 여성이 두 대의 차 앞에 차분히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차를 지나칠 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지만 두 번째 차가 그녀를 향해 빠르게 달려올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가 치일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녀는 도로 반대편으로 나타나며 다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짧지만 놀라운 클립은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 여성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믿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교묘한 착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나 장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 영상은 보안 영상을 모니터링하던 미상의 소스에 의해 공유되었다고 전해지며 궁금증을 더합니다. 과학이 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도전하는 무언가를 목격한 것일까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첨단 기술이거나 그저 교묘한 농담일까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생각하는 동안 포식자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바꾸는 여성, 크리스티나 자나토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세요. 상어의 속삭임. 14. 크리스티나 자나토, 상어의 속삭임. 크리스티나 자나토에게 물속의 상어 지느러미는 두려움이 아닌 기회를 의미합니다. 상어의 속삭임으로 알려진 그녀는 상어를 진정시키기 위해 톤닉 무모빌리티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낚시 바늘을 제거하거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합니다. 30년 이상 동안 그녀는 사람들이 상어를 보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해양 생태계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협으로서의 이미지를 도전합니다. 호랑이 상어와 백상아리와 같은 종들과의 케이지 없는 다이빙을 통해 그녀는 상어와 쌓은 신뢰를 입증하며 상어가 공격적이지 않고 지능적임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존경하는 그녀의 깊은 연결은 그녀의 독특한 재능과 수년간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서 현실이 휘어지는 거리의 한 모퉁이까지 카메라에 포착된 다음 사건은 물리학의 법칙을 다시 쓸지도 모릅니다. 탐험하기 전에 모든 분들께 특별한 10초의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13. 인력거 구출자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습니다. 인력거와 다가오는 트럭의 충돌이 확실해 보일 때 갑자기 빛이 번쩍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인력거는 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며 트럭은 급격히 멈춥니다. 그림자 같은 인물이 가까이에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놀라운 탈출의 역할을 한 듯 보입니다. 인력거 기사는 다치지 않았지만 충격을 받은 채 방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어떻게 사고를 피했을까요? 이 신비로운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의 힘이 존재할까요? 순전히 운일까요? 아니면 더 특별한 무언가일까요?
기적적인 탈출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특별한 무언가였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의 가장 극한을 도전하는 남자를 만나보세요. 호프, 얼음인간. 12. 렘호프, 얼음인간. 얼음인간으로 알려진 렘호프는 호흡법, 차가운 노출, 정신집중을 결합한 그의 호프 방법을 통해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재정의했습니다. 통제된 호흡은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여 몸을 점진적인 차가운 노출에 대비하게 하며 이는 면역력과 저항력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호프의 비범한 업적 중에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얼음 속에 거의 2시간 동안 잠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라드바우트 대학교의 연구로 검증되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그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연구에 따르면 단 10일의 훈련 후 12명의 참가자가 대부분에 비해 면역 반응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호프는 22,000피트 높이의 에베레스트 산을 반바지 차림으로 오르는 등 과학적 가정에 도전하며 인간의 몸의 미개척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호프의 얼음 속에서의 업적은 인간의 인내를 재정의하지만 자연은 저항력을 다르게 시험합니다. 7번의 번개를 맞고도 살아남은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해보세요. 인간 번개로드. 11. 인간 번개로드. 버지니아의 셰넌도어 국립공원에서 로이 설리반이라는 겸손한 공원 관리자는 7번의 번개를 맞고도 살아남아 인간 번개로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번개는 1942년에 발생하여 그를 화상 입은 신발을 남겼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후 35년 동안 그는 순찰, 낚시, 운전 중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 중에 번개를 맞았고 매번 작은 화상과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과학자들은 설리반이 폭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자주 일했거나 독특한 신체적 특성이 그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83년에 그가 사망한 후에도 설리반의 이야기는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과 힘을 강조하는 매혹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1. 인간 번개로드. 버지니아의 셰넌도어 국립공원에서 로이 설리반이라는 겸손한 공원 관리자는 7번의 번개를 맞고도 살아남아 인간 번개로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번개는 1942년에 발생하여 그를 화상 입은 신발을 남겼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후 35년 동안 그는 순찰, 낚시, 운전 중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 중에 번개를 맞았고 매번 작은 화상과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과학자들은 설리반이 폭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자주 일했거나 독특한 신체적 특성이 그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83년에 그가 사망한 후에도 설리반의 이야기는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과 힘을 강조하는 매혹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0. 케빈 리처드슨, 사자 속삭임. 사자 속삭임으로 알려진 케빈 리처드슨은 사자와 치타와 같은 큰 고양이들과 소통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동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자공원 근처에서 자라면서 그는 그 소유자와 가까운 유대감을 형성하여 재활된 포획동물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빈은 나중에 화이트 라이온 왕국을 관리하며 26마리의 사자, 하이에나, 표범 및 기타 토종 야생동물을 돌보았습니다. 21년에 그는 케빈 리처드슨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사자들과의 깊은 유대감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그의 독특한 야생동물과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케빈이 사자들과 소통하는 동안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금속과 연결된 남자를 소개합니다. 자석인간. 폴란드 남자 미로슬라프 마골라는 정신이 물질을 이긴다는 주장과 함께 금속 물체가 그의 피부에 붙는다고 주장합니다. 시연에서 그는 숟가락, 동전, 무거운 도구와 같은 물체들이 그에게 붙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호기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이를 강렬한 정신집중 덕분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의론자들은 피부 마찰, 땀 또는 균형과 같은 더 간단한 설명을 제안합니다. 과학자들은 약간 기름진 피부와 평평한 표면이 가벼운 물체를 붙일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마골라의 더 큰 물체에 대한 업적은 이러한 생각에 도전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의 능력은 관객을 매료시키며
인간의 잠재력 또는 물리학의 교묘한 사용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 놀라운 이야기 중에서 하나의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골라의 능력은 믿기 힘들지만 만약 여러분이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8. 딕슨 아퐁, 인간 소화전. 딕슨 아퐁은 인간 소화전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4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정밀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능력은 뛰어난 위장 근육 조절과 탄력 있는 위장 덕분에 가능하며 이를 통해 그는 물줄기로 불을 끄는 등의 업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심각한 건강 위험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딕슨의 드문 생리학은 그가 해를 피할 수 있게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의 공연은 관객을 놀라게 하고 인간의 몸의 미개척 잠재력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진정으로 독특한 것인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딕슨의 몸에 대한 조절 능력은 비할 데 없지만 힘이 하나의 정밀한 행동에 집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 호큐. 분노의 손가락 호큐는 코코넛으로 그의 놀라운 기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20년의 기공 수련을 통해 연마된 것으로 신체적 지구력과 정신 집중을 결합합니다. 2000년부터 호는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한 번의 빠른 찌르기로 코코넛을 쪼개는 모습을 보여주며 집중된 에너지의 힘을 드러냅니다. 고대 기공의 기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의 업적은 몸과 마음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과학은 기공의 이점과 훈련의 역할에 대해 논쟁하지만 호의 헌신은 다른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탐색하고 한계를 넘도록 영감을 줍니다. 호큐의 정밀함은 경이롭지만 이제 맨손으로의 업적이 실제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남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알랭 로베르. 6. 알랭 로베르, 실제 스파이더맨. 실제 스파이더맨으로 알려진 알랭 로베르는 수십 년 동안 맨손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을 오르는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에펠탑, 그리고 한국의 롯데월드타워 1820피트에 달하는 이 건물들을 오르는 그의 인상적인 성취는 그의 뛰어난 기술, 지구력, 그리고 정신적 훈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오르기는 집중과 정밀함이 요구되며 그에게는 명상과도 같은 경험입니다. 알랭은 경력 초기에 부상을 포함한 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넘으려는 그의 결단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에게 오르기는 유명세나 재산이 아닌 자유와 자기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5. 엑스레이 시력을 가진 소녀. 사란스크에서 10살 소녀 나타샤 데민카는 인간의 몸 안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어머니의 장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경미한 염증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놀라운 정확도로 의학적 상태를 식별했다고 전해주며 의사들을 매료시키고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영국의 연구자들은 그녀의 능력을 테스트했지만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24년의 영국 TV쇼에서 그녀는 의사들이 나중에 확인한 의학적 상태를 식별했습니다. 나타샤의 이야기는 인간의 인식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우리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도전합니다. 4. 배터리 인간. 세르비아 포자레바츠 마을에서 비아스트 스트리아는 배터리 인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기에 대한 그의 비범한 저항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1983년에 그는 20만 볼트를 견디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고 이후에는 그의 몸을 도체로 사용하여 단지 97초 만에 물을 끓였습니다. 스트리아는 손으로 전구를 밝히고 물체를 가열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그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피부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리아는 현재 전기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며 일부 환자들은 관절염과 같은 질환에서 완화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의 효과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가족도 비슷한 재능을 공유하며 관객을 매료시키는 묘기를 선보입니다. 그의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전기에 대한 저항력의 정확한 과학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스트루야의 이야기는 그 미스터리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지만 삶의 가장 필수적인 필요 없이 생존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3. 음식과 물 없이 살아남은 신비한 인물. 인도 구자라트 출신의 프라흘라드 자니는 음식이나 물 없이 살았다고 주장하며 이 능력을 신의 개입 덕분이라고 여깁니다. 암바 마타 여신의 신봉자로서 그는 인도 방위연구소 의사들이 그를 열흘 동안 관찰했을 때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지만 탈수나 기아의 전형적인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몸이 소변을 재흡수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설명되지 않은 현상입니다. 단식은 인도 전통의 일부이지만 자니의 경우는 문서화된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가 생명 유지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겨울잠과 같은 상태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이론화하며 다른 이들은 신념과 의지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관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은 없습니다. 2. 세계의 벌꿀인간. 노름 그레이의 삶은 놀랍습니다. 그는 거의 70년 동안 벌과 함께 일하는 기술을 익혀왔습니다. UC 데이비스의 명예교수이자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인 그는 벌을 다루는 전문가로 유명합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109마리의 벌과 함께 작업한 그의 독보적인 성취는 여전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노름의 여정은 벌의 의사소통과 행동에 대한 매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벌을 동물처럼 훈련시켰고 할리우드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벌이 영화와 광고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변화시켰습니다. 83살인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원에서 야생벌을 돌보며 평화로운 취미를 즐깁니다. 할리우드 너머에서 노름은 과학, 양봉, 보존을 발전시키는 100편 이상의 출판물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이제 젊은 양봉가들을 책, 강의, 훈련을 통해 멘토링하며 이 중요한 생물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름에게 벌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평생의 열정이며 그의 유산은 그가 영감을 주는 모든 벌집과 양봉가 속에 살아있습니다. 노름의 헌신은 자연의 가장 작은 생물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등반 능력을 가진 라지, 원숭이 왕을 만나보세요. 1. 원숭이 왕. 라지, 원숭이 왕으로 알려진 그는 특별한 열정을 가진 재능 있는 암벽 등반가입니다. 그의 대담한 등반으로 그는 관중을 매료시키며 인상적인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취 중 하나는 카라카의 가장 높은 폭포를 정복한 것으로 이는 830피트의 상승입니다. 그는 오직 분필만을 사용하여 솔리테어 시계탑을 단지 15분 만에 오르는 등 인상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라지의 등반 스타일은 원숭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는 유머러스하게 그들의 움직임을 이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민첩성과 스릴 넘치는 업적은 그의 놀라운 재능을 목격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고 영감을 줍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